아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강아지. 부모가 CCTV를 보고 경악한 이유. 깊은 밤 집안은 조용했다. 아기 침대 위로 희미한 푸른 불빛이 깜빡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낑낑, 으르렁. 강아지, 백구가 아기 방 문 앞에서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쟁터에 선 군인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평소엔 조용하고 온순한 강아지가 갑자기 뭔가 이상했다. 이상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리고 그날 밤 부모가 CCTV를 확인한 순간 그들은 바로 경찰을 불러야만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상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도시의 빛은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거리를 감싸고 있었다. 작은 원룸 아파트 안, 서지는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기 모니터의 작은 불빛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하루는 끝이 없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민준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부족한 잠을 쪼개어가며 살아가는 나날. 가끔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들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따뜻한 피부, 작은 손가락, 고요한 숨결. 민주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날 밤 기묘한 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아우. 길게 이어지는 울음소리. 낮고 깊은 어딘가 불안하고 애절한 울음이었다.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금 들린 건 이리. 백구?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컴컴한 거실, 불이 꺼진 주방, 고요한 아이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뭔가 이상했다. 백구의 울음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강아지는 아기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털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고 작지만 단단한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백구,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러나 강아지는 반응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으르렁, 왜 이러지? 백구는 원래 온순한 개였다. 낯선 사람이 와도 꼬리를 흔들고 민준 곁에서는 항상 따뜻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아기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끼익. 문이 열렸다. 작은 방 안은 푸른 스탠드 조명 아래 조용했다. 민주는 부드러운 이불 속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흔들리는 커튼, 벽에 걸린 아기 사진, 바닥에 놓인 작은 장난감들. 모든 것이 원래 모습 그대로였다. 별일 아니잖아. 긴장이 풀린 순간 서진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피곤해서 예민해진 걸까? 아니면 백구가 밤에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는 걸까? 그러나 백구는 여전히 방 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 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침대 밑. 서진은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다. 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백구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더니 갑자기 이를 드러내고 낮게 짖기 시작했다. 그 순간 슥, 무언가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침대 밑에서 어두운 틈 사이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백한 손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늘고 마른 손가락, 이상할 정도로 긴 손톱, 마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창백한 피부. 그 손이 천천히 앞으로 기어나왔다. 서진은 숨이 막혔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은 점점 더 기어나왔고 이윽고 손등에 핏줄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침대로 달려가 민준을 안아들었다. 그 순간 백구가 날카롭게 짖으며 침대 아래로 돌진했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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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의 공격적인 짖음과 함께 손이 급히 침대 밑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기 방을 뛰쳐나왔다.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다. 뭔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뭘? 경찰을 부를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침대 밑에서 손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 그녀는 아기 모니터를 붙잡았다.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야 했다. B. 영상이 재생되었다. 몇 시간 전 새벽 3시 12분. 카메라는 조용한 아기 방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평온하게 자고 있었고 백구는 방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몇 초 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화면의 구석 침대 아래 천천히 검은 형체가 기어 나왔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 형체는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길고 마른 팔다리,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늘어진 얼굴, 그리고 그 형체가 침대 옆에 웅크려서 자고 있는 민준을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뒷목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백구는 영상 속에서도 똑같이 짖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형체는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슥! 서진은 무심코 소리를 지르며 모니터를 떨어뜨렸다. 화면은 멈췄다. 거실의 불빛이 깜빡였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민준을 꽉 끌어안고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다. 백구는 여전히 방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 꼬리를 낮게 내리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서진은 모니터를 다시 집어들었다. 화면이 검게 변한 채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데이터 손상.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확실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 매일 새벽 아기 방에 들어오고 있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모니터 화면은 더 이상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 데이터 손상. 단세 글자가 검은 화면 위에서 깜빡였다. 그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다. 그 형체가 민준을 내려다보던 모습.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던 그 섬뜩한 순간. 그게 단순한 오류라고? 착각이라고 아니었다. 그럴 리 없었다. 서진은 민준을 꼭 끌어안은 채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준호. 그녀는 얼어붙은 손끝으로 스마트폰을 더듬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발밑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으르르르. 백구였다. 강아지는 아직도 아기 방 앞에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작은 몸이 잔뜩 긴장한 듯한 자세였고 하얀 털이 곤두서 있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눈을 돌렸다. 문 너머. 방 안은 어두웠다. 스탠드 조명이 아직 켜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흐릿했다. 마치 빛이 안쪽에서 삼켜진 것처럼. 숨을 삼킨 채 그녀는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발끝이 닿는 바닥이 차가웠다. 문을 다시 열어야 할까?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그러나 그녀의 망설임을 깨뜨린 것은 백구였다. 강아지는 갑자기 이를 드러내더니 서진이 손을 대기도 전에 문을 향해 지저댔다. 컹, 컹, 컹.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짖었다. 그리고 쾅! 안쪽에서 문이 세차게 닫혔다. 서진은 비명을 삼켰다. 너무 놀라 몸이 얼어붙었다. 방 안에서 아무도 문을 닫지 않았다. 그런데 문이 저절로 닫혔다. 그게 말이 되나? 백구는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꼬리를 낮췄다. 완전히 겁먹은 모습이었다. 그 순간 띠리리리리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손끝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여보. 서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는 지금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페어 집에 언제 와?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민준을 안고 이 이상한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게 끔찍하게 느껴졌다. 늦어. 야근해야 해서.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밤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다. 부탁이야. 지금 와줘.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기 방에서 손이 나왔어. 그렇게 말하면 준호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마도 피곤한 목소리로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기 모니터를 봤어. 그녀는 결국 말했다. 새벽 3시 12분 어떤 남자가 아기 방에 있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조용한 정적. 몇 초 후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무슨 소리야? 카메라에 찍혔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침대 밑에서 나왔어. 민준을 내려다봤어. 그러다 카메라를 쳐다봤어. 그런데 영상이 사라졌어. 고장 난 것처럼. 준호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낮게 웃었다. 네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냐? 서진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기운도 없었다.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봤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까지 분명히 봤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다.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던 그 형체. 매일 새벽 3시 12분에 나타나는 그림자.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그녀는 다시 아기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녹화 기록. 혹시라도 삭제되지 않은 다른 영상이 있을지도 몰랐다.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스와이프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했다. 그리고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왜? 이거 계속 찍혔어.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지난 5일간의 녹화 영상. 매일 새벽 3시 12분. 같은 자리, 같은 모습. 남자가 있었다. 처음에는 방구석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다음 날,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 다음 날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오늘 새벽. 그 형체는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보았던 것처럼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보고 있다는 듯이. 그녀의 숨이 막혔다. 전화기 너머에서 준호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문 안쪽에서, 아기 방 안에서 무언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다. 서지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굳어버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이 카펫 위에 나뒹굴었고 전화기 너머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들을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똑.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작고 규칙적인 소리. 그건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천천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환청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애써 부정하는 순간에도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똑, 똑, 천천히, 차분하게. 서진은 민준을 꼭 안아들고 본능적으로 백구 쪽을 돌아보았다. 백구는 문 앞에서 움츠린 채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작은 몸이 잔뜩 긴장한 채 털끝까지 곤두서 있었다. 저 안에 정말 뭐가 있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까지는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에 강아지가 보고 있는 것은 착각이 아니다. 백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경찰? 아니면 관리실? 누구라도 좋으니 이 집에 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데 전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똑. 이번엔 더 가까이. 문이 떨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그 안쪽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아기를 부르는 것처럼.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쾅!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민준을 꼭 끌어안은 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백구 역시 겁에 질린 듯 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거실의 불빛이 깜빡였다.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벽을 짚었다. 온몸이 힘이 빠진 채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기 모니터를 켰다. 화면이 다시 작동할까? 혹시 또 다른 단서가 남아있을까? B 화면이 켜졌다. 그러나 그녀는 숨이 막혔다. 아기 방이 비춰진 화면.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침대 바로 옆에 그곳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가 아니었다. 흐릿한 형체도 아니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모습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마른 몸의 남자. 그는 가만히 서서 깊숙이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진은 거의 비명을 지르며 아기 모니터를 껐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건 현실이야. 분명히 봤어.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지금 당장 알아봐야 한다. 이 집의 과거를. 서진은 숨을 몰아쉬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금 모니터 화면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 남자는 아기 방에서 그녀의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걸까? 공포가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다. 얼어붙은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그녀는 다시 방을 돌아보았다. 이곳은 평소와 똑같았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 민준의 작은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바닥,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깊은 곳에서부터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백구는 아직도 아기 방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짧고 거친 숨소리가 귓게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작은 몸은 경계심으로 잔뜩 굳어 있었고 꼬리는 바닥을 향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품에 더 바짝 끌어안았다. 아이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것을 보며 서진은 필사적으로 정신을 붙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서진은 다시 모니터를 들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그녀의 손에 차갑게 닿았다. 그녀는 다시 전원을 켰다. 삐! 그러나 이번에는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데이터 손상. 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몇 초 만에 모든 기록이 사라져 버렸다. 서진은 손가락을 화면에 문지르며 다시 재생을 시도했지만 화면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숨을 삼키며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방금까지는 혼자 겁에 질려 있느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젠 확실했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 그녀가 이 진실을 알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녀는 떠올렸다. 몇 달 전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백구는 가끔 거실에서 한밤중에 이유 없이 짖곤 했다.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민준이 태어난 이후로 아기 방의 인형들이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발견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무심코 옮겨놓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그녀가 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서진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검색창을 열었다. 구 아파트. 사건 사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기사가 하나둘 떠올랐다. 대부분은 별다른 내용이 없는 평범한 뉴스였다. 그러나 스크롤을 계속 내리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2년 전 젊은 여성 실종.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서진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멈추고 기사를 클릭했다. 기사 속 사진에는 한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실종된 여성은 27세의 지혜 씨로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녀는 당시 1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경찰은 유기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사했으나 끝내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1살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다. 경찰은 실종자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실종된 여성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실종되기 전 이웃들에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했다는 점이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 그녀의 머릿속에서 섬뜩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지혜라는 여성. 그녀는 실종되기 전에 밤마다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가 살던 아파트. 그건 바로 서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었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본 그 남자,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던 그 손, 새벽마다 카메라에 찍힌 그 그림자, 만약 그 모든 것이 지혜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면 그녀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 집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잘못된 곳에 발을 들였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단 하나였다. 그녀가 알게 된 이 사실을 그 존재도 알고 있을까? 순간, 똑!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기 방이 아닌 바로 그녀가 서 있는 것일 창문에서.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 유리에 흐릿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지만 서진의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침대 아래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침대 밑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사라진 걸까? 아니, 그는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있었다.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더 이상 이게 현실일까? 라는 의심을 품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을 품에 안고 침대에서 몇 걸음 더 물러섰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와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백구의 목줄을 잡고 그를 조용히 불렀다. 백구야, 가자. 강아지는 낮게 으르렁거리다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후,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거실 한쪽 텔레비전이 놓인 벽 너머에서 어디선가 희미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아니다. 그녀의 품속에서 자고 있는 민준은 평온한 숨을 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울음소리는? 서진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벽 너머, 바로 위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위층. 그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의 과거를 검색해보기 위해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뉴스 기사 몇 개가 화면에 떴다. 2년 전 한 모자가 이 아파트에서 실종.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년 전 그녀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2019년 6월 14일 29세 여성 김지혜 씨와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갑자기 실종되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했으나 이후 김지혜 씨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미제로 남아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 민준과 같은 나이였다. 서진은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다른 기사들을 더 찾아보았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다는 내용뿐이었다. 이상했다. 아무리 가출이라 해도 엄마와 아기가 동시에 사라졌다면 더 큰 이슈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컹. 서진은 깜짝 놀라 그를 따라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현관문 틈 아래로 누군가가 쪽지를 밀어 넣었다. 작은 흰색 봉투. 그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천천히 걸어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가 차가웠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여자,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 서진은 사진을 보자마자 깨달았다. 이 여자가 실종된 김지혜다. 그리고 그녀의 품속 아기, 그 아이는 민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진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게 말이 되나? 사진 속의 아기가 민준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비슷했다. 그렇다면 민준은 누구인가? 그는 정말 그녀의 아들일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똑똑 위층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한기가 서진의 피부를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다. 거실에는 아직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고 백구는 변함없이 아기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 바닥에 웅크린 채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꼭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는 순간 아기 모니터 속에서 보았던 남자의 형체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목소리, 엄마. 그 쉰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건 민준이 낼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머리를 감쌌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귀신일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백구의 이상 행동, 새벽 3시 12분마다 반복된 영상 속 그림자,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본 그 손. 모든 것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 집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녀는 손끝을 깨물었다. 단순한 착각이라 치부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집에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해.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즉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우선 아파트의 과거를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부동산 아니면 관리사무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을 열었다. 주소를 입력하고 과거 사건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실종. 그 단어가 눈에 띄는 순간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2년 전 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 이름은 지혜. 당시 26세 미혼모. 서진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미혼모. 그녀는 다시 기사를 읽었다. 지혜는 혼자서 신생아를 키우며 이 아파트에서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집 안에는 지갑도 휴대폰도 중요한 물건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더 충격적인 건 그녀에게는 갓난아기가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혹시 그 아이가 민준? 아니, 말도 안 된다. 그녀는 확실히 민준을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고 직접 낳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그녀는 숨이 가빠졌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생각이 떠올랐다. 지혜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경찰은 그녀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서진은 다시 스마트폰을 잡고 이번엔 지혜의 신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실종자 게시판, 블로그, 커뮤니티. 그러다 한 오래된 게시물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혜가 실종되기 전 이상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숨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사라졌다. 서진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손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녀도 나처럼 뭔가를 봤던 걸까? 그렇다면 지혜는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던 걸까?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등 뒤에서 느껴지던 한기가 더욱 선명해졌다. 순간 똑!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천장에서 서진은 숨을 멈췄다. 다시 똑똑! 더욱 분명하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위층에서 나는 소리. 분명히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다. 거실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리고 쾅! 위층에서 뭔가가 세차게 바닥을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 서진은 본능적으로 민준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순간 거실 한쪽에서 들리는 낮은 신음소리.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백구는 거실 한 구석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온몸을 굳혔다. 거실 한 구석, 백구가 바라보는 그곳,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머리가 길고 흐트러져 있었고 팔은 마치 힘이 풀린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검은 그림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민준을 품에 꼭 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형체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백구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꼬리는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두 귀는 단단히 뒤로 젖혀져 있었다. 강아지가 이렇게까지 위협적으로 구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서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 이건 뭐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건 현실일까? 그러나 그 순간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눈을 마주쳤다. 까맣게 타버린 눈, 동공이 없었다. 눈 전체가 새까만 구멍처럼 보였다.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서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입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졌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기. 그 순간 거실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지잉! 전등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방 안이 암흑으로 변했다가 다시 켜졌다. 그러나 형체는 사라져 있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지만 이제는 어디를 향하는지 모를 정도로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서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내 아기라고 부른 걸까?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스마트폰을 다시 손에 쥐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열었다. 실종 사건. 2년 전 아기 실종. 검색어를 입력하는 그녀의 손이 멈췄다. 만약 저것이 지혜라면? 그녀는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다. 지혜. 2년 전 실종된 미혼모. 경찰 기록에는 그녀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었지만 만약 사실이 다르다면? 만약 누군가 그녀를 없애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까지 사라졌다면? 서진은 머리를 감쌌다.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올라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다. 지혜는 이 집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도.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그 순간 쿵!
천장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다. 단순한 가구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가 위에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위층에서. 서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위층에 가봐야 할까? 하지만 거기엔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애초에 누군가 살고 있기나 한 걸까?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검색했다. 아파트 502호 거주자. 그러나 아무리 검색해도 그 집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거실 한쪽에 있는 현관문, 그곳에서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는 조용히 문 앞까지 다가갔다. 도어스코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문고리에 손을 올리기도 전에 황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백구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서진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숨을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딸깍 문고리가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가 바깥에서 열려고 하는 것처럼.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띠릭 자동 도어락이 걸렸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금 장치가 작동하면서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밖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기.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안은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순간 쾅 현관문이 크게 울렸다. 백구가 필사적으로 짖었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문 아래 틈 사이로 새하얀 손이 스윽 밀려 들어왔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손은 너무나도 창백했다. 피 한 방울 통하지 않는 것처럼 새하얗고 마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마른 손가락. 손톱은 길고 거칠었으며 천천히 꿈틀거렸다. 백구는 이를 드러내고 더욱 거칠게 짖어댔다. 작지만 단단한 몸을 앞으로 낮추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태세였다. 그러나 그 손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문틈 아래를 기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명했다. 그것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 그 순간 드르륵 문 안쪽에서 자동 도어락이 다시 움직였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안 돼, 안 돼.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손끝이 새파랗게 질려갔다. 그리고 문고리가 다시 돌아갔다. 그 순간 컹 백구가 날카롭게 짖으며 돌진했다. 그와 동시에 그 손이 번쩍 움직였다. 순식간에 문틈 아래로 새우르륵 사라졌다. 서진은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었다. 분명 거기 있었던 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거실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일이 환상이라도 된 것처럼. 백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현관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온몸이 긴장한 채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데오스코프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말도 안 돼. 분명.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때 톡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문이 아니라 바닥에서. 서진은 온몸이 굳었다. 설마. 그녀는 천천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때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거실 한가운데 원목 마룻바닥에 조금 떠있는 판자가 하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밀어 올린 것처럼.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천천히 그 판자 앞으로 다가갔다. 숨이 막혀왔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판자를 들어 올렸다. 끼익. 그 아래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서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삼킨 채 얼어붙었다. 바닥 아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그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건
뭐야?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거실 바닥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니. 아니 누군가가. 그 눈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뜬 채 마치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는 듯이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털이 바짝 선 채 마룻바닥 틈을 향해 이를 드러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이 그녀를 더욱 겁먹게 했다. 그러나 서진은 도망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녀는 몸을 숙였다. 손끝이 떨렸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닥 아래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스륵 그 눈이 움직였다. 서진은 비명을 삼킬 뻔했다. 너무 놀라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지만 동시에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바닥 아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형체, 창백한 피부, 가늘고 마른 손가락, 그리고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 그것은 사람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여자의 모습. 서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지혜인가? 그녀는 2년 전 실종된 여자. 그렇다면 이 밑에서 살아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순간 어둠 속의 형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기.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다.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내 아기 돌려줘. 그녀는 얼어붙은 채 어둠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쾅! 위층에서 다시 거대한 소리가 울렸다. 서진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젖혔다. 백구도 그 소리에 반응하며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그 눈이 사라졌다. 서진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숨이 거칠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방금 그건 뭐였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었을까? 피곤해서 본 환영? 아니, 그녀는 확실히 보았다. 바닥 아래,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기라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 여자는 지혜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 집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손을 빠르게 움직여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경찰 기록까지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깜빡였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하나의 기사. 아파트 502호 거주자, 살인 혐의로 기소.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숨을 삼키며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을 읽자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502호 거주자인 박산구 박상우 45세는 2년 전 이 아파트에서 불법 운영되던 위탁보호소의 관리인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미혼 모들을 위한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임산부들을 수용한 후 신생아들을 밀매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믿을 수 없었다. 500비휴에 살았던 남자는 신생아 밀매범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진 여자, 지혜. 그녀는 아기를 지키려 했던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지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도움을 구하려 했던 곳은 사실 미혼 모들을 돕는 보호소가 아니라 신생아 밀매를 하는 범죄자들의 소나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사라진 걸까? 그녀는 도망쳤을까? 아니면 제거당했을까? 그리고 그녀의 아기는? 서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지금 내 품에 안겨 있다면. 그녀는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자고 있는 작은 얼굴. 하지만 혹시 민준이 바로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아이라면?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순간 쿵! 천장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이. 마치 바로 위층에서
누군가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서진은 숨이 막혔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너무나 명확했다. 쿵. 마치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서진은 두 팔로 민준을 꼭 끌어안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을 불러야 할까? 아니,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하나?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 도망쳐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집이, 이 아이가 그녀를 붙잡고 있다. 무언가가 진실을 마주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쿵! 이번엔 더 강하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위층으로 가야 했다. 백구는 그녀를 말리듯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 아파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죽이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샤워숭 이후 이곳이 그 남자가 살았던 곳, 지혜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신고 전화, 그리고 그녀가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공간. 서진은 그 앞에 섰다. 문은 낡아 있었고 오래된 도어락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문을 두드리려다 멈칫했다. 그러나 그 순간 끼익 문이 스스로 열렸다. 서진은 온몸이 굳었다. 문 안쪽으로 퍼지는 싸늘한 공기, 그리고 어둠. 이 집에는 빛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다. 그러나 엄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502호는 오랫동안 버려진 듯했다. 벽지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거실에 불빛이 나간 지 오래된 듯했고 공기에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디뎠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녀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떨리고 있었다. 그때 쾅! 문이 뒤에서 닫혔다. 서진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느껴졌다. 이 집 안에 무언가가 있다. 그녀는 핸드폰 조명을 켜고 천천히 거실을 비추었다. 낡은 가구들, 먼지가 덮인 테이블, 벽에 걸린 빛 바랜 액자. 그러나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다. 액자 속 사진, 거기에는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품에 안고 있는 아기. 그 아이는 민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다. 이건 무슨 의미지?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쿵!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서진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이 집에도 바닥 아래 뭔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곳에 거실 바닥 한가운데 미세하게 떠있는 나무판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사람의 뼈였다. 서진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쳤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해골의 손목에는 여성용 팔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올랐다. 지혜가 실종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경찰에서 말했던 것. 딸아이가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팔찌예요. 빨간색 줄이 달려있는. 서진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이건 지혜의 시신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2년 동안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인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이곳에서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이곳에 묻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민주는, 서진은 온몸이 떨렸다. 그때 스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쪽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녀는 서진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내 아기. 서진은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시신을 내려다 보았다. 지혜는 그녀의 아이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빼앗겼고 그녀는 이곳에 묻혔다. 그러나 그 아이는 살아남았다. 서진의 품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손을 뻗어 뼈 조각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아기는 안전해요. 그 순간 서진은 어딘가에서 가벼운 바람이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502호의 불빛이 다시 켜졌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듯이 몇 주 후 경찰은 502호 바닥에서 발견된 시신을 조사했고 그것이 실종된 지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관련된 이들이 체포되었다. 서진은 민준을 품에 안고 조용히 그 소식을 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그녀는 문득 백구를 내려다보았다. 백구는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날 밤 백구가 울부짖었던 순간이었다. 끝.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그 밤 강아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부모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순간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